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참 기사 대단하다. 지난 몇 년 동안 못 나오던 기사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선이 끝난 다음이니까 나올 수 있는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같이 읽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와 클래스 원원 그리고 책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왜 이러냐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9월달 이후로 정말 온 국민을 흔들어 왔던 거는 그래프예요.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참 재밌죠. 사실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거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빵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거래가 안 돼요. 2,000원에 빵을 먹고 싶어요. 근데 안 판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2,000원짜리 빵이 있는데 고객이 앞에 있는데 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제일 답답한 거는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거여야 되는데 계속 그래프에 흔들렸죠. 거래량 그래프면 그나마 몰라요. 이게 시세 그래프잖아요.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에 늘 부정적이었다.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굳어진 시점이 임기 4년차 2020년이다. 늦었죠. 그리고도 민간 참여의 비중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왜? 공공으로 해야 되니까. 이와 달리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철학에서 정반대다. 그래도 두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바통을 주고받는 중이다. 좀 삐끗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라 있다. 맞죠? 시장의 눈치 싸움 속에서 거래량은 충분히 반등하지 못했고 지금도 엉망입니다. 집값 상승률은 꺾였다. 이를 하향 안정화로 볼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볼지 엇갈린다. 불쏘시개만 있으면 다시 폭등하는 풍선 효과 전조마저 보인다. 혼돈의 시장에서 새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까? 전문가들의 눈앞에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눈앞의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적한다. 일시적 부작용에 연연하다 보면 출발선에서 꺼내든 정책 목표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 시장 자율이라는 원칙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걸림돌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시장의 동요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는 14일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평가는 제각각이다.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시장 정상화 의지를 높게 친다. 시장 정상 의지 높게 친다고 하죠.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없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다.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게 두자는 취지인데 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던 대로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된다고 진단한다. 근데 이제 밑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이제 인수위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진행하는데 삐끗삐끗거린다는 거죠. 요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죠. 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늦게 어필했고, 뭐 언제 깨우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필을 늦게 했고, 공급 자체도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 게 뭐예요? 둔촌주공 사태를 보고도 누구 하나 반성문을 안 내고 있죠. 여러분 둔촌주공 사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12,000세대짜리예요. 얘네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죠. 그럼 다른 현장들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다른 영향을 안 받을까요? 아마 지금 타이밍쯤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안 봐도 뻔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첫 번째, 뻔해요. 금리 오른다 임마. 끝났다. 이거는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야, 서울 강남에 미분양 났다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미분양 난 단지 그거 몇 단지짜리예요? 몇 세대짜리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재건축이에요, 뭐예요? 그게 혹시 입지가 강남 어디쯤이죠, 여러분? 걔네가 분양가가 어때요? 굉장히 싼가요? 어땠죠? 걔네가 평면도가 예쁜가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강남에 미분양 났다는 기사 한 줄 보고 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미분양 날만 하니까 미분양 난 거고요. 그게 어떻게 미분양이 안 나요, 여러분? 전화면 그거 안 받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 이게 참 무슨 얘기하기가 되게 무서운데 저라는 사람 입장이에요. 전 지금 가성비에서 거기 분양 안 받아요,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실입주하실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평면도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단지는. 예. 단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또 괜히 분노를 사니까. 저는 그렇다고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발 오해 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라면 안 받는다고요. 근데 제가 왜 안 받겠습니까?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급 확대를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수위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올해랑 내년에 입주량이 없잖아요.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풀 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맞죠?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씀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하는 얘기를 봤을 때 정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지금 사회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떤 언론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건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무섭죠.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금 설득이 되는 사회예요, 지금. 한국이 편이 얼마나 갈렸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설득이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제 댓글창들을 보세요. 댓글창들을. 관리를 해도 그래요. 이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 대선 끝났잖아요. 대선이 끝났지만 대선 당선인 분과 대선 당선인 분의 아내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간에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고나 할까?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려는 게 있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댓글들과 이 기사들을 보니까 그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설득과 어떤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감정 싸움으로 번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설득이 될 건지는 저는 설득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으면은 이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못 가면은 시장의 불안정화는 더 오래 갈 뿐이죠. 그리고 시장 정상화 의지를 높게 친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시장 정상화가 되면 너한테 뭐가 좋냐? 너는 시장이 비정상화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낮은 분들의 의견만 계속 듣고 왜냐면 그분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표가 중요하니까 이분들의 어떤 손가락질만 신경을 쓰면 못 간다는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건 저거든요. 저나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들이 시장 정상화의 가치를 알 텐데 감정적으로 시장 정상화 이꼴 가격의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지 누군가 재미를 보고 가격이 올라가면 투기꾼만 재미를 보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 곡소리가 나고 이런 분야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돌이켜봤을 때 지난 수년 한 15년 정도까지 봤을 때 어느 때나 수익을 내신 분도 계셨고 좋은 때도 망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시장 정상화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장 정상화가 되는 게 좋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누군가 돈 버는 게 배 아프고 누군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책을 펼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는 잘 쓰였어요. 잘 쓰였고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 게 거의 네이버 부동산이니까 거기에 집값 그래프에 흔들리지 마라. 그죠? 문윤 아우르는 협치 필요. 요 기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밑에 내려가면 이런 거예요. 새로 나온 정책들이 과연 먹힐지 그리고 계속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정책 실패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님이 나와가지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정화됐었다? 다시 올라간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기껏 잡아놨더니 다시 올라간다죠. 시장 안정화, 거래 같은 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지금. 왜냐면 거래 안정화,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돌아왔던 비난만 돌아와요. 너네가 그걸 왜 원하냐? 아니, 왜 그렇게 남의 그거에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시장 전체를 안 보니까. 시장 전체를 안 보고 특정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배가 아프다더라,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해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시장이 돌아가는, 거래가 원활히 되는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전히
누가 돈을 버나,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것만 바라보니까 시장도 엉망이고 자기 잔고도 엉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쭉 읽어보면은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기사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밑에 내용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앞으로의 경제적 결정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대선은 끝났어요. 그리고 인수위가 했던 얘기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하는 얘기는 또 그 변화의 가속도를 좀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고, 또 문제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누군가 확실한 어떤 웨이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조만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어떤 경제적 대출과 어떤 이 정책 때문에 시장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잡고 가야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그 왜곡 현상 때문에 통계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흔들리실 때가 아니라 시장이 정상화가 되어 가냐부터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